안녕하세요, 락코치입니다. 오늘은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5가지 포인트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 또한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허리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포인트들 중에 놓친 게 있어가지고 아마 허리 부상이 조금 있던 것 같아요. 뭐 호흡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, 뭐 힌지를 제대로 못 줬다든지, 아니면은 이제 뭐 팔로 당겼다든지, 아니면 가까이 붙이지 못했다든지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, 일단은 데드리프트 할 때 5가지 포인트 정도로 제가 간추려 놨습니다. 이렇게 포인트들을 잡아서 데드리프트를 하면은 허리 부상을 좀 방지할 수 있겠다, 이런 내용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봤을 때 데드리프트는 데드리프트 5가지 포인트 이렇게 적어놨는데, 1번은 이제 호흡입니다. 호흡하는 거, 그 다음에 힙힌지, 그 다음에 가까이 붙이기, 팔로 당기는 거 아니고 걸어두기, 등짝이 금지, 약간 이런 정도 5가지 포인트로 짚어놨는데, 1번 포인트는 이제 호흡입니다. 호흡. 데드리프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처음에 세팅이라고 좀 설명을 해요. 회원님들한테 데드리프트를 할 때 안 다치게 하려면은 호흡을 좀 잘 잡고서 세팅에 들어가라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호흡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충식 가슴 쪽으로 이렇게 가슴이 들리는 호흡을 하시면 안 되고, 이 복부 쪽으로, 이 압을 배 쪽으로 집어넣는 호흡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. 배 쪽으로. 이 호흡 자체가 여기에 차 있어야지 허리 부상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저희가 벨트를 차는 이유도 여기에다가 더 압을 더 잘 집어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벨트를 차는 건데, 저는 처음에 할 때 벨트를 좀 차지 말라고 합니다. 막 빈 바벨부터 벨트를 차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. 빈 바벨부터 벨트를 차지 마시고 무게가 일정 부분 올라갔을 때 좀 벨트를 차라고 하는데, 그 전에 벨트를 차기 전에 일단은 내가 여기다가 호흡을 넣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. 그 연습도 안 돼 있는데 벨트만 맨날 차게 되면은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벨트 없이는 이제 데드리프트를 할 수 없는 몸이 돼 버립니다. 저도 실제로 훈련할 때 좀 가벼운 무게, 내 원RM의 한 80% 넘어가기 전까지는 벨트를 안 차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무게를 올라갔을 때 벨트를 사용합니다. 왜? 허리 다치기 싫어서. 근데 처음부터 차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약간 가벼운 무게에서는 내 스스로 몸통을 잡을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제 기준에서, 제 생각에는. 일단 이런 거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은, 실제로 제가 수업 때 사용하는 엄지랑 검지를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저는 복부에다가 이렇게 대라고 합니다.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몸을 최대한 이렇게 안쪽으로 짜줘요. 여기서 호흡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복부를 이렇게 팽창을 시켜주는 거예요. 팽창 시켰다가 잠깐 정지, 다시 빼고, 정지, 빼고, 이 훈련을 조금 시키고서 리프팅에 들어가게 합니다. 이게 잘 안 느껴지면은 뭐 바닥에서 하는 방식도 있는데, 일단은 서서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누워서 이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. 일단 1번은 호흡을 잘 잡고서 데드리프트 세팅에 들어간다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힙 힌지입니다. 힙 힌지. 이제 골반을 잘 접어서, 골반을 다 뒤로 빼서 여기를 잘 접어서 이제 데드리프트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, 이 힌지 자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리프팅을 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허리 부상으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힌지 높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. 왜? 같은 신장이어도 얘 다리 길어, 얘 다리 짧아, 다리 길고 뭐 몸통 길어, 아니면 뭐 다리 짧고 몸통 짧아, 아니면 팔이 길어. 이게 사람마다 신체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힌지 자체가 사람마다 높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저 사람 저 높이로 하니까 나도 저 높이로 해야지? 그게 아닙니다. 나한테 맞는 그 힌지의 높이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조금 하나의 숙제입니다. 이거 자체가. 저 또한 운동을 잘 모를 때는 저 사람이 저 높이로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. 허리 부상.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 높이로 한번 해봐야지. 허리 부상.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힘쓰기 좋은 효율이 아닌 위치에서 이제 힌지를 잡고서 하게 되면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이 힌지 패턴을 잡게 되면은 그것 또한 허리 부상으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힌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은, 저는 워밍업 때 굿모닝 동작을 좀 많이 시킵니다. 굿모닝 동작. 여기서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서 이 상태에서 다리를 좀 일부러 넓게 쓰게 합니다. 여기서 엉덩이를 뒤로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이 고관절을 뒤로 자꾸 이렇게 빼는 힌지 동작을 많이 연습을 시키는데, 이거는 이 각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가 딱 100% 맞는
건 아닙니다. 지금 내 운동 수행 능력, 내가 뭐 초보자야, 중급자야, 뭐 고급자야, 이거에 따라서 이 사용하는 드릴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시를 든 겁니다. 이 힌지를 잘 잡고서 운동을 해줘야 된다. 이 힌지 잡는 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. 힌지를 연습하는 거는 제가 예시로 든 것처럼 뭐 굿모닝을 시켜서 힌지를 좀 익힐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뭐 벤치를 뒤에다 둬가지고 엉덩이를 빼는 이런 느낌을 좀 갖게 하는 것도 있고, 아니면 뭐 캐틀벨을 들고서 일단은 바벨을 잡기 전에 캐틀벨로 약간 힌지 패턴을 연습을 해주는 방식도 있고, 아니면 벽에 서가지고 벽 쪽으로 엉덩이를 당겨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.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. 일단은 내가 이 힌지, 일단 이 골반이 잘 뒤로 빠져서 힘을 쓸 수 있게 만드는 높이를 찾으셔야 됩니다. 처음 오신 분들한테 바벨을 거의 바로 잡게 하진 않고 캐틀벨로 조금 워밍업을 많이 시킵니다. 캐틀벨. 허리가 아니라 내 뒤쪽 햄스트링과 엉덩이 쪽의 느낌이 잘 나는 위치를 찾아보세요. 높이를 찾으세요. 이렇게 큐잉을 드립니다. 그 높이를 찾아놓고서 그거를 이제 바벨에 적용하는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할 게 이제 방금 얘기한 거랑 같이 가는 건데, 가까이 붙이기입니다. 호흡 잘 잡았어요. 그 다음에 힌지 잘 나왔어요. 근데 멀리 떨어뜨린다? 네, 뭔가 이상하죠. 이렇게 하면은 허리 쪽으로 이게 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. 이렇게 가면. 그럼 가까이 붙여줘야겠죠. 데드리프트 할 때 왜 가까이 붙여야 되냐면은 장바구니를 들고 갑니다.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데 이렇게 장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 없죠. 이렇게 하면은 무거우니까. 그럼 어떻게? 가까이 붙여서 가지고 가까이 붙여가지고 이렇게. 데드리프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내 몸 중심에서 최대한 멀어지지 않게 이동을 하게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, 이것도 흔히 많이 실수를 하는 건데 팔로 당기는 겁니다. 팔로. 데드리프트 하는 과정에서 올라갈 때 팔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팔을 잡아당기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. 근데 팔을 잡아당기면 안 되고 팔을 오히려 밑으로 이렇게 늘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해줘야 됩니다. 수업을 할 때 사람들한테 팔로 당기지 마세요. 어깨랑 귀랑 멀어지게 해놓고 들어 올려야 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호흡 잡고 힌지 가까이 팔 늘어뜨리고 들면 이게 끝입니다.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몇 개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은 그게 약간 허리 쪽으로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, 팔로 중간에 이거를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간혹 개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하면은 약간 로우 동작이 되면서 허리 쪽으로 부담을 많이 줍니다. 근데 무거운 무게를 로우를 한다? 그 허리가 약간 다칠 수 있으니까 팔을 오히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. 밑으로 길게 팔을 늘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어떻게 걸려 있는 거죠. 다섯 번째는 이제 이 틀 자체가 보디빌딩 틀이 박혀 있으면은 데드리프트는 등 운동이야. 그리고 데드리프트는 끝에서 짜줘야 돼. 그래서 어떻게 하냐? 이것도 이거 안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이게 끝입니다. 그냥.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를 여기까지 짜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끝나는 겁니다. 방금 거 다 포함해가지고 호흡 잡고 힌지 잡고 가까이 붙이고 그다음에 팔 당기지 말고 걸어두고 그 다음에 짜지 말고 끝내야 됩니다. 그냥 이렇게가 답니다. 이렇게가. 간혹 회원분들 중에 헬스를 좀 오래 하다 오신 분들이 대체로 이거를 좀 많이 해요. 헬스 하시던 분들. 등짜기를 할 필요 없고 그냥 일어나면 끝입니다. 데드리프트는 일어나면 끝이에요. 그러니까 알아서 등이 사용이 됩니다. 이미 올라가면서 등은 다 사용을 한 거예요. 근데 거기서 뭐 더 준다?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. 제 기준에서는. 이렇게 5가지 포인트 보면은 호흡, 힙힌지, 가까이 붙이기, 그다음에 팔 잘 걸어두기, 당기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끝에서 짜지 말고 그냥 차렷하고 끝내면 됩니다. 이렇게 5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를 맨 앞에다 두잖아요. 맨 앞에 그 다음 거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일 중요한 이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. 호흡만 잘 잡아도 부상률이 줄어들고요. 힙힌지만 잘 잡아도 부상률이 줄어들고 가까이만 잘 붙여도 부상률을 줄고 팔로 당기지 않고 잘 걸어두면 부상률을 줄고 운동이 부상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거를 최소화해서 운동하는 게 좋겠죠.
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뭔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